안녕하세요, 임수입니다. 요번에는 이제 정비소에서 눈탱이 맞지 않는 법, 그다음에 내 근처에서 정비소를 잘하는 곳을 찾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차를 처음 구매하셨거나 이제 초보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운전도 운전이지만은 차량 관리, 수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저만의 규칙을 정하고 정비를 맡기고 있는데요. 일단 신차의 경우에는 보증 기간 동안에는 이제 공식 정비소 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보증 기간이 끝났거나 중고차를 산 경우에는 공식 정비소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굳이 비싸게 공식 정비소를 이용을 하시는 것보다 서비스도 더 좋고 저렴하고 친절한 정비소를 찾아서 단골이 되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차량 정비 같은 경우에도 단골 정비소가 생겨서 한 사람이 맡아주게 되면은 정비소 사장님이 내 차에 대해서 정비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 내 운전 습관 이런 것들을 세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고장이 생겨도 좀 빠르게 대처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단골 정비소를 찾을 수 있을까? 요것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오토큐나 쉐비케어에 먼저 들려가지고 공식 사업소에 먼저 가서 점검을 받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인터넷 카페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자동차 동호회, 올란도 동호회, 모닝 동호회, 로체 동호회 이런 데서 이제 검색을 해봐서 대충 견적을 파악하고 주변에서 이제 정비소 몇 군데를 돌면서 과정비하거나 대충 하는 곳, 불친절한 곳 이런 데 걸르고 공식 정비소랑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리고 저렴한 곳에서 이제 정비를 받는 식으로 이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한 곳을 정해가지고 한 곳에서만 이제 차량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이제 정비소에서 엔진 오일을 갈면서 다음에 해야 할 것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에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다, 뭐 브레이크 패드가 있다, 엔진 오일이 있다, 인젝터가 있다, 연료 필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들을 잘 들어놓으면 되고, 그거를 뭐 지금 당장 하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다음번에 왔을 때는 이것도 체크를 해라, 아니면 어느 정도 더 탄 다음에 와가지고 이걸 체크를 해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처음 가는 정비소나 잘 모르는 곳에 갔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지금 막 당장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즉시 결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 내용에 대해서 잘 들어뒀다가 해당 내용이 맞는지, 견적은 얼마가 되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 동호회 이용을 하시면 되고, 정비소에서 교환하라는 부품이나 뭐 증상 이런 것들을 잘 들어 놓으셨다가 동호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대부분 사례들하고 견적들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검색을 해본 이후에 진행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과정비나 이제 좀 눈탱이 맞는 이런 경우는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소모품 수명이 엔진 오일이 뭐 5천이나 7천, 뭐 미션 오일이나 뭐 연료 필터 같은 경우에 2만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고 운전자 습관에 따라서 그 수명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할 텐데요. 괜찮은 정비소를 한 군데만 정해놓고 다니게 되면은 내 운전 습관에 맞게 이런 소모품 교체 주기도 달라져요. 요거에 맞춰서 다르게 정비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정비소를 찾기 위해서 크게 한 3단계 정도를 거치면 될 것 같은데 1단계, 2단계는 앞뒤가 바뀌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단계는 공식 사업소에 들려가지고 견적을 받거나 상담을 받기. 두 번째는 자동차 동호회 내에서 증상이랑 견적을 검색해보기. 그리고 세 번째가 일반 정비소에 가가지고 1, 2번하고 맞춰보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시고 가장 친절하고 저렴하면서 가까운 곳, 이 세 가지가 맞는 곳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제 동호회 쪽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뭐 어떤 증상은 뭐 지방에 어디가 잘 잡는다 막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특정 증상을 뭐 용인이나 성남에서 잘 잡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교환을 하시거나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진짜 차 좋아하시고 하나하나 정비 다 직접 관리, 좀 세세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저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차를 타고 그냥 고장이나 없이 타자라고 이제 좀 가볍게 차량을 운행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하나 교체하러 막 지방까지 내려가기가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까운 곳에, 일단 집이랑 가까운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정비소로 단골이 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이런 단계들은 이제 정당한 비용이 아니라 과비용, 이제 눈탱이를 맞지 않기 위해서 이제 믿을 만한 정비소를 찾기 위한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은 다음에는 그 한 군데 단골 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또 일부 비양심적인 곳에서는 이걸 또 이용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싸게 잘해주다가 어느 정도 단골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가격을 조금씩 올려나가는, 저도 그래가지고 요번에 한번 정비소로 옮겼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꾸준히 한번 단골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후에는 검색도 해보지 말고 비교도 해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단골이 되셨어도 어느 정도는 알고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럼 그 비용에 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감안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거는 비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식 정도는 검색을 해갖고 가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차량 정비라는 게 처음 운전을 할 때는 저도 되게 막막하고 어렵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일단 저는 엔진 오일을 갈 때마다 뭔가 하나씩 체크를 해요. 차계부도 따로 작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어차피 교환하는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고, 그다음에 진짜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되는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자동차 동호회상에서도 내용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정비소를 고르시면 좋겠습니다.